그 다음에 이제 수박 재배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육묘장에 자주 가시죠? 네. 멀리 있으면 못 가고. 네.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 중에 이제 면적을 많이 넓히시잖아요. 그래서 넓히니까 물론 육묘장이 잘 하셔요. 잘 하지만 그래도 정식하게 한 열흘 전에는 한 번씩 들려서 내 명찰이 있는가? 내 명찰 여기 명찰 있죠? 네, 여기 명찰 있죠? 네, 명찰이 있고 잘 크고 있는가? 확인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모종이 바뀔 일이 없겠죠. 나중에 바뀔 일이 없어요. 물론 육묘장들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가서 봐가지고 뿌리가 잘 한번 뽑아보시면 돼요. 뽑아보셔가지고 뿌리가 잘 돌고 있는가? 뿌리가 잘 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접목 부위 있죠? 접목 부위가 잘 붙어 있는가? 근데 여기가 잘 안 붙었다. 그리고 여기가 막 떨어질 것 같다 하면은 이런 모종들은 바꿔달라고 해야죠. 와가지고 막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가서 확인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 뿌리하고 여기 접합 부위 이 정도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 근데 이 접합 부위가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바람 불면은 떨어져 버리고 심을 때도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할 때 위에다가 우리 진딧물약이라든가 총체벌약 입제를 뿌리잖아요. 입제를 뿌려요. 그럼 입제를 뿌리시는데 너무 많이 뿌려버린단 말이죠. 너무 많이 뿌려버리게 되면은 이걸 땅에 묻히겠죠. 땅에 묻히게 되면 물이 닿게 되면 이게 이제 얘들이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이 된단 말이죠. 가스가 발생되면 이 뿌리도 상할 수도 있고 또 수분이 많으면 요 지재부가 물러지는 가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정량 이상은 뿌려주시면 안 된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봐보세요. 이건 복도를 안 했죠. 이제 복도.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은 거의 복도를 안 해요. 복도를 안 하는데 왜? 심을 때 잘 안 물어주면 됩니다. 잘 안 물어주면 이 포트 뿌리가 이 줄기가 땅으로 안 들어가게끔 잘 안 물어주시면 복도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복도를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심을 때 이렇게 보면 심어진 게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파고 그냥 꽂고 복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참 크다 보면은 애들이 시들어요. 안 커요. 안 커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은 이게 제대로 밀착이 안 된 거예요. 뿌리하고 흙하고 밀착이 안 됐어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뿌리가 말라버리겠죠. 뿌리가 마르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시들어요. 일주일 지나서. 그때 가면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 안 물어주면은 복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닐을 늦게 씌워요. 늦게 씌우거나 너무 비닐을 짧게 하게 되면은 1차로 정식하신 분들 5월 5일날 정식하거나 이때 춥잖아요. 꼭 추워요. 야간에 춥단 말이죠. 그러면 좋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차 하시는 분들은 비닐이 크기를 최대한 여기까지 내려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줘가지고 나중에 귀찮다 요 위에까지 짧게 하면은 1차 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좋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짝이 안 되죠. 오그라들고 하는. 이게 뭐냐.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이 못 되고 있다. 지가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파리에 있는 양분이 요리 이동이 되는 거예요. 지가 살라고 새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서 이파리들이 오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오그라들어요. 잘 크면 어쩌냐. 잘 크면 넙실넙실 커요. 뿌리가 잘 내리는 것도 이렇게 넙실넙실 잘 큽니다. 근데 뿌리에 이상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래서 초반에 얼른 봐가지고 활착이 안 된 것 같아 하면은 바로 보식을 해야지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버리면 나중에 따라가는 게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정식을 해놓고 났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가끔씩 보면 우리 사장님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잘 심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여기 뿌리가 끊어졌다든가 이 줄기 이렇게 뽑다 보면은 주근이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뚝 끊어지는 경우. 그거 심어놓으면 시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뽑을 때도 조심해서 뽑아줘야 되고 심을 때도 잘 안 물어주게 심어야 되고 뿌리가 잘 활착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바로 보식을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성장점이 멈춰버렸어요. 뭉쳤어요. 성장점이 쭉쭉 빠져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요. 멈추게 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이 붕소결핍이 오면 그래요. 붕소가 내가 땅에다 붕소를 안 넣어주고 붕소결핍이 오게 되면은 이 붕소는 잎에 있는 포도당, 아까 포도당을 맺는다 했죠.
그 포도당을 다른 이파리도 보내고 이 뿌리로도 보내고 새순의 생장점으로 보내고 해야 되는데 붕소결핍이면 이동을 못 시켜요. 그럼 위에가 포도당이 많이 집적이 돼요. 집적이 되면은 이제 저렇게 생장이 억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억제가 되고, 예. 아니면 두 번째로는 호르몬 장애에 의해서 호르몬을 또 강하게 친다든가 호르몬이 들어있는 영양제를 친다든가 아니면 내가 벼를 재배를 할 때 호르몬성이 들어있는 제초제를 썼다든가 하게 되면은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파리가 이파리가 기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많이 주게 되면은 호르몬성이 많아지면은 이 이파리들이 틀어져 버립니다. 기형이 돼 버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먼저 붕산 있죠, 붕산. 우리가 있는 농협이라 하시면 붕산이 있어요. 붕산을 정량을 타가지고 옆면 살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게 되면은 일단 아마 그러게 되면 빨리 풀리면은 붕소결핍이고 그거 해도 안 풀린다는 거는 아마 호르몬 장애에 의해서 굉장히 기형예피들이 발병이 되고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가 노래졌어요. 예. 철결핍이 오면은 pH가 높거나 했을 때 철결핍이 오면은 노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피해를 받았을 때도 이렇게 오고 저온을 받았을 때도 오고 또 농도장애 또 고온 피해를 받아도 저런 증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진다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아미노산 영양제 있죠. 아미노산 영양제에 질소가 좀 들어있어요. 질소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치게 되면은 빨리 회복이 된다. 빨리 회복을 시키죠. 노란하면은. 이게 노란하면 노란할수록 아까 그 이파리에서 포도당을 맺는다 했잖아요. 그죠? 이 포도당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은 생장이 늦어지죠. 점점 나오면 이제 이게 이파리가 더 노래지면서 사그러들고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때는 아미노산 영양제하고 혹시라도 철결핍이다 하면은 철이 들어있는 영양제들이 또 있어요. 철분이 좀 들어있는 영양제를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해줘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심을 하죠. 우리가 적심을 해요. 우리 사회도 적심을 해요. 그럼 적심을 빨리 하신 분도 있고 늦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적심을 하면은 뭐냐? 요 잎에서 만든 이 포도당, 잎에서 아까 포도당을 만든다고 해서 잊어먹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이 포도당하고 땅속에서 올라오는 질소라든가 질소 성분이 오면 이파리를 키우고 줄기를 키워요. 그러는데 여기를 적심을 하면 생장 쪽으로 가는 영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요 겨순들이 빨리 튀어나옵니다. 이쪽으로 이제 양분이 이동이 되겠죠. 새순 쪽으로 이동이 되고 또 뿌리 쪽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뿌리 촉진하고 그 다음에 겨순들이 좀 빨리 올라온다. 그래서 내가 여유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키워서 적심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파리 숫자 하나, 둘, 셋, 넷, 아직 안 피었더라도 그거 보고 일찍 적심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럼 일찍 적심하면 할수록 겨순들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편차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좀 늦게 하면은 빨리 나온 것들 빨리 커버리고 늦게 나온 것들 늦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일찍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은 겨순들이 일정하게 좀 빨리 나와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뿌리, 아까 말씀드렸죠? 1.5m 폈다가 양쪽 1.5m 뻗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식을 해놓고 물을 줘야죠. 물을 줘야 되죠. 물을 주는데 초기에는 내가 이 두둑 속에가 수분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 사장님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밭 준비할 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심고 나서 두둑 속에 수분이 충분했어요. 충분하니까 활짝도 잘 되고 좋았어요. 물을 많이 안 줘도. 근데 우리가 이 밭을 준비를 할 때 또 가물 수도 있잖아요. 올해 3월달에 또 가물 수도 있잖아요. 가물다 보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하면은 정식을 하실 때 물을 충분하게 줘놔야 돼요. 충분하게. 그래야 물을 충분하게 이 두둑에 전체적으로 촉촉하게 적셔질 만큼 물을 줘놔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물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밑으로도 뻗고 옆으로도 뻗고 앞으로 뒤로도 충분하게 뿌리를 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밭마다 틀리지만은 밭 속에 내가 심기 전에 수분이 얼마나 있는 상태에서 두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심고 나서 물을 조금만 줄 것인가 많이 줄 것인가.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심고 나서는 촉촉하게 적셔줘야 된다. 촉촉하게 적셔주고 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물을 못 주잖아요. 우리가 못 주면은 이제 햇빛에 강화가 되면은 위에가 마르죠. 위가 서서히 말라가죠. 말라가면은 뿌리가 물을 찾아서 땅속으로 깊게 뻗어 들어갑니다. 뻗으면서 거기에 있는 양분을 하고 수분을 먹으면서 이제 지상구가 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때 정식하고 20일 동안
정식하고 한 20일 동안은 위에서 물을 주면 안 되고 물을 말려서 위에 두둑분들이 어느 정도 마르게끔 유지를 시켜주고 그 뿌리들이 수분을 찾아서 땅속으로 깊게 직근을 유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초반에는 우리가 땅속으로 안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뿌리가 얼마나 뻗었는가를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수박이 지금 다시고 크고 있단 말이죠. 크고 있어요. 크고 있는데 얘들은 오그라들고 얘들은 그래도 이파리가 살아있으면서 수박을 키운단 말이죠. 예.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가 이게 수박이 수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게 못 느껴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커요. 그 양분 먹고 위에 키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결론은 수박이 수정이 되고 비대가 되면서 이 뿌리에서의 숫자가 많고 직근이 많이 뻗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많이 아까 같은 그 질소부터 그 성분들을 많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적으니까 양분이 적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수박 크는 속도는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요 이파리에 있는 양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뿌리에서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있는 이파리 오그라들고 시드름병이 급속도로 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초반에 정식을 하고 얼마만큼 직근을 많이 뽑고 직근을 많이 뽑고 잔뿌리를 많이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이제 수분 조절. 물론 이제 모종의 새뿌리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걸 심었을 때 뿌리를 내가 얼마만큼 유도를 시키냐. 요것들은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드름병이 올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요런 시기에 이제 요 시기에 여기에 있는 양분들이 포도당이 뿌리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새뿌리를 많이 확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겨순들을 두 순을 재배를 하든 세 순을 재배를 하든 언제 할 건가, 언제 자를 것인가. 물론 내가 일이 바쁘고 어쩔 수 없으면 일찍 잘라야 되겠죠. 일찍. 그러나 내가 여유가 있다. 인원수에 여유가 있다 하면은 조금 더 늦게 해주시는 게, 좀 더 늦게 해주는 게 여기에서의 이파리에서의 양분들을 하고 옥시진하는 호르몬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새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근데 내가 사람이 없고 뭐 했을 때는 좀 일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우리 사장님들 하는데 좀 더 늦게 해주는 것이 뿌리를 많이 양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새 뿌리를 내리는 데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를 내렸고 이제 이렇게 크는 과정에서 이제 화합분할을 어떻게 유도를 시키는가, 어떻게 해야 크고 좋은 암꽃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애들이 언제 시기에 화합분화가 일어나고 어느 시기에 이 성이 결정이 되는가. 성이라는 게 뭐 있어요? 암꽃이 되느냐 수꽃이 되느냐. 요 결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시기. 다 커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식을 해놓고 크는 과정에서 이파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적심을 안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7장 정도가 이제 아직 정교는 안 됐죠. 요 시기가 되면은 이 어미덩굴 제6호기가 되면은 이 어미덩굴에 20마리 존액꽃이가 분화가 된다. 그때 20마리 나중에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 20마리의 꽃을 내가 피워야 되겠구나 하고 분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서 그 다음에 아들 덩굴이에요. 아들 덩굴은 제1엽 전역기. 이게 요 첫 번째 이거 아들순이죠. 요 이 정계기에 15절 전에 꽃이 분화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2엽 전계기, 요 두 번째 전계기에 2엽 전계기에는 15절 전에 꽃의 성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15마디, 우리 오늘 15마디나 18마디에 수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나올 때가 그때 꽃을 내가 분할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때 그 15마디에 암꽃이 될 것인가 수꽃이 될 건가를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암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암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약을 칠 때 영양제를 많이 준다든가 하게 되면은, 아니고 또 날씨가 흐리고 영양이 너무 과하다 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흐리고 광합성량이 작고 포도당이 적고 하게 되면은
그게 건너뛰어 버립니다. 거기에서 암꽃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습꽃이 형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껴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좋은 암꽃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날씨가 흐리고, 또 질소 바다에서 세력이 세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습꽃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웬만하면은 질소질 영양분을 주지 마시고, 오히려 얘들이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해주고 초세가 강하지 않게끔 유도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요 이엽 전개기 때 우리가 원하는 15마리의 암꽃이 그때 성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때 그렇게 조심해서 우리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 보시면은 책자에 나와 있죠? 어미동굴, 본염 6마리, 20마리, 성은 15마리에 된다. 근데 어미동굴은 우리가 필요 없죠. 아들동굴로 하니까 제1전개기, 제2엽 전개기 때 우리가 원하는 13마리, 15마리의 성이 결정이 된다. 그것만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시기 1엽, 2엽 전개 때 이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마리의 암꽃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영양분을 줘라 마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물도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주지 말아라. 그냥 요대로 햇빛만 많이 보고 지가 자동적으로 생식으로 유도를 시켜주면은 좋은 암컷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기 시작하죠? 뿌리도 내리고 크기 시작을 합니다. 크기 시작을 해요. 크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요렇게 빼냐, 아니면 앞으로 쭉 빼갖고 뒤로 빼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 안천에 가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심어요. 이렇게 심어서 앞으로 빼요. 이렇게 또 앞으로 이렇게 쑥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렇게도 빼가지고 뒤로 돌리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빼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뺐다가 뒤로 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요리 갔다가 다시 돌려갖고 요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어떤 방법이 내 손에 많이 익었는가. 그래서 최대한 단기간에 내가 일을 작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좀 더 빨리 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왜? 결론은 인건비하고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인건비하고 싸움인데, 외국인들 앉혀놓으면은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작업하고 하는가 하면은 뒤에서 보면서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 나는 2줄 재배를 한다. 그럼 2손을 빼면 되는 거고, 3줄 재배를 하면 3손을 빼는 겁니다. 3손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사모님은 이거 편하니까 요 뒤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뒤로 다 뺐죠? 빼가지고 숨 따가지고 이제 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거 돌려 넣어가지고 요 부위, 요쪽에 이제 수정 라인을 붙이는 거예요. 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때 내가 요리 가갖고 요리 오면 여기 라인에다가 수정을 어디다 붙일 것인가, 여기다가 수정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쪽에다 수정을 맞출 것인가. 목표 지점이 정확해야 돼. 목표 지점. 그러면 여기에 맞으면 우리가 아들순에서는 15마디나 18마디에 나오는 암꽃에다 수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조정을 해서 근데 이때는 크는 속도가 좀 더디어요. 근데 돌려놓고 나면은 크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지죠. 그럼 내가 여기다 목표를 했더라도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산을 잘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뭘 또 계산해 줘야 되냐. 지금 비가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크는 속도가 더 빨라져 버리잖아요. 더 빨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여기서 딱 와서 여기서 수정이 돼버리면 최고편 일을 할 것이 없잖아요. 일할 것이 없는데, 나가버리면 이제 일이 2배, 3배가 들어가 버려요. 3배가. 이 계산을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야 인건비도 적게 들어갈 뿐더러 나중에 일이 2번, 3번 일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여기 쭉 뺐다가 또 뒤로 당겨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갖고 여기다 수정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쭉 갔다가 돌려오면 여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복잡해져요. 그럼 나중에 적과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방법을 택했던 이유가, 이렇게 돌려서 가면, 여기는, 요 뒤에는 뭐 우리가 수정을 시킬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좀 복잡해도 얘가 요리 가게 되면, 요리 나가게 되면 여기가 한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잘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주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정도면은, 자, 뒤로 오는데 보면은, 줄기가 굵어요? 가늘어요? 저 정도면은 굵을까요? 가늘까요? 수세가 셀까요? 약할까요? 저 정도면 초세가 센 겁니다. 아주 가늘하게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세력이 세졌냐. 옛날에 우리 사장님들이 세력이 센 것들이 구가 커요. 그건 맞아요. 세력이 좋을수록, 이파리가 크면 클수록, 이파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박은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정을 시킬 때 큰 애를 안 먹었었는데 그때 날씨가 많이 잘 도와줬었어요. 근데 작년에 어쨌냐,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15일에서 25일에 비가 와버리니까 초세가 막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껏 이제 탭이라든가 비료를 좀 더 넣고 하셨던 분들이 그 저리를 놓쳐버리니까 더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과일을 크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목표는 뭐다? 수정이다. 그럼 수정을 잘 시키려면은 이 과정에서 초세가 세져 버리면 안 된다. 아주 가늘하게 나가도 상관이 없다. 가늘하게 나가고 초세가 약할수록 꽃은 잘 피우고 수정은 더 잘 먹는다. 물론 이제 과를 키우는 거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일단 수정을 먼저 완벽하게 시키는 게 첫 번째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약하게 나가라. 자, 이렇게 이제 돌리고 나면 저 초세 세죠? 엄청 세지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저렇게 세도 수정하는데 그건 걱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같이 이렇게 비가 와버리면 수정시 비가 와버리면 센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여기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여기 보통 요 심는 부위를 해서 요 라인에 오면 여기가 보통 11마디 12마디 돼요. 이렇게 여기 내가 60cm 정도 60cm 안에 넣어가지고 심게 되면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리면 여기 오면은 요 심어놓은 자리 여기 오면은 여기가 10마디 11마디에 걸려요. 10마디 11마디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 밑에 끝까지는 이 암꽃을 다 제거를 시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경우가 많아요. 암꽃 따라있던 수꽃까지 다 따버리는 분들도 있고, 또 암꽃을 그대로 안 따고 수꽃만 따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암꽃을 다 제거를 시켜버리면 이제 11마디까지는 다 따버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암꽃까지는 거의 제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나. 그러면 이제 13마디, 15마디에 가면은 두 번째 암꽃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 라인, 중간 라인을 넘어가면 무조건 다 수정을 시키시면 돼요. 거기 가서 마디수 18마디 찾고 20마디 찾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가지고 오면은 요 라인을 넘어서면 여기 요 라인까지는 암꽃 따주고 요 뒤에서 피는 암꽃은 이제 다 수정을 그냥 시켜라. 그냥 시켜야 됩니다. 뭐 15마디가 됐든 14마디가 됐든 꼭 내가 18마디 세 번째 암꽃에다가 수정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세 줄 재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두 줄 재배는 여기다 하면 안 되겠죠. 두 줄 재배는. 두 줄 재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자, 수정을 여기다 시켜놓으면, 수정을 시켜놓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이파리가 수박에 1차 비대를 시킵니다. 길이 생장을 시켜요. 길이를 생장시키고 수박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뒤에 이파리가 나중에 살을 찌워요. 부피 생장을 하고 당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너무 두 줄 재배하면은 여기 오면 11마디면은 11마디, 13마디 여기다 시켜버리면 뒤에 입수가 26장밖에 안 돼요. 13마디에 뭐. 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 줄 재배를 하게 되면은 13마디면은 39장이 됩니다. 39장이. 이파리 숫자 훨씬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줄 재배하면은 여기 오면은 요 13마디, 15마디에 오더라도 수정을 해놔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두 줄 재배에서는 여기다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와서 18마디나 여기에 와서 뒤에 이파리를 확보를 하고 수정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비품률이 적어진다. 물론 여기다 만약 두 줄 재배해갖고 13마디에다 붙여도 돼요. 13마디에다 붙여도 돼요. 수박은 커요. 크긴 커요. 근데 나중에 가서 비품률이 훨씬 높아진다. 박수박이 많이 나온다. 그럼 내가 두 줄 재배해갖고 세력이 세갖고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붙였다. 그러면 수박을 7kg만 키운다. 6kg, 7kg만 키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확기가 또 빨라져 버리겠죠. 훨씬 더. 수확기가 빨라져요. 근데 수확을 또 제때 안 해가면은 계속 비대가 돼요. 그럼 박이 되고
공동고가 돼서 비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 줄 재배를 하느냐, 두 줄 재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다가 수정을 시켜야 되나. DA82를 최소한 30장, 35장은 확보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길이를 쑥 숙련시켜야 키가 커야 수박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 뒤에다 여기다 안 따고 달아놓으면 초반에는 이쁘게 잘 커요. 잘 커요, 이쁘게. 그러니까 못 따는 거예요, 못 따. 예, 못 따게 해요. 예. 근데 가면 갈수록 커요, 안 커요, 이제. 나중에 가면. 안 커지잖아요. 둥그러지잖아요. 옆으로 퍼져버리잖아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뒤에 입수가 충분하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수정을 시켜야 된다. 이 정도도 보면은 초세가 센 거예요. 초세가 세요. 초세가 세요. 여기도 초세 세요. 셉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억제를 시켜야 돼요. 이 대가 저 정도 두꺼우면은 이 대가 축 처져야 돼요. 땅을 기어야 돼요. 땅을 기게끔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얘들이 이 잎에 있는 양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숲꽃하고 암꽃으로 양분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동이. 그래서 숲꽃에 꽃가루가 많아지고 암꽃이 커지는 겁니다. 커져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가면 갈수록 더 들어지잖아요. 세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파리는 커지고 줄기는 두꺼워지지만 여기에 있던 양분이 꽃 쪽으로 이동이 안 돼요. 이 포도당이 꽃 쪽으로 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꽃이 적어지고 수정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초세가 세져 버리면. 그래서 요 정도 돌리고 나서 이 정도도 초세가 세다. 땅을 딱 어느 정도 한 5cm 이내로, 이 고개가 5cm 이내로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딱 기울게끔 해줘야 돼요. 그럼 뭘로 억제를 시킵니까, 우리 사장님들? 저거를? 질소를 억제시키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가리가 들어가야 돼, 가리.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가리. 그 다음에 결과 결실을 촉진시키는 게 인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산하고 가리가 들어있는 비료를 옆면살포를 때리는 겁니다. 네, 옆면살포를 때려요. 네. 근데 가리는 빨리 흡수가 돼요. 가리는 빨리 흡수가 돼요. 근데 인산은 흡수가 늦어요. 흡수가 늦어요. 그래서 일반 인산가리, 내가 여유 있을 때는 일반 인산가리를 쓰지만 그러지 않고 빨리 효과를 내려면은 옛날 우리 사장님들이 쓰셨던 비데마루라는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그거를 치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요. 빨리 흡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빨리 고기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제재를 활용을 해주시면 된다. 원리는 아시겠죠? 원리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7마디나 요 9마디 사이에 첫 번째 암꽃이 나와요. 이게 1번 하라고 합니다. 밑에 요 밑에서도 나와요. 요 밑에서 나오는 것들은 1번 하로 심으면 안 돼요. 아주 적게 나와요. 네. 그래서 7마디는 여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13마디 여기 나온 거를 두 번째 암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13마디 두 번째 암꽃.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18마디에 보면은 세 번째 암꽃이 나오고.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23마디에 네 번째 암꽃이 나와요. 네 번째 암꽃이 나와요. 그래서 세 줄 재배를 하면 요 뒤에 입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요 13마디나 여기에다도 수정을 시키셔도 된다. 예. 근데 두 줄 재배에서는 이렇게 해봐도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합쳐도 2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 18마디, 요 세 번째 암꽃에다가 수정을 시키셔야 된다. 예. 야, 여기다 수정을 시켜도 되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뭘 만든다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전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최소한 9kg, 10kg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앞에 된 게 안 크는 건 아니에요. 커요. 근데 5kg, 6kg밖에 못 크는 것이다. 또 비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근데 요 뒤에다 달면 어쩌냐? 요 뒤에다가. 그럼 요 뒤에다가 여기 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24마디, 5마디에 붙이면 어쩌냐? 예. 암꽃은 크게 나와요. 암꽃은 크게 나와요. 예. 암꽃은 크게 나오는데 세력이 너무 세면 수정이 안 먹어요. 또 기온과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길쭉해진다든가 삼각형과라든가 기온과들이 너무 또 많이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줄 재배를 선택할 것인가, 세 줄 재배를 선택하시는가는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롭게 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밑에다 달면, 요 밑에다 달면은 이러한 온형과라든가 편형과 호박과 공동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위로 가면 갈수록 너무 길쭉해진다든가 초롱박이라든가 삼각형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세력이 세냐 약하냐? 약하다는 거는 생육이 약하면 어쩌냐? 생육이 부진하겠죠? 착과는 잘 돼요. 착과는 잘 돼요. 근데 과실이 불량해지고
적당해야 생육도 적당하고 착과 및 과실도 양호하다. 강하면 어쩌냐? 세력이 아까처럼 세력이 강하면 생육이 과다하고 착과가 불량해지고 과실 비대는 양호한다. 그래서 뒤로 가고 세력이 세면 쓸수록 큰 수박은 만들어내지만 수정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착과시키기가 힘들다 이거야. 근데 또 너무 조세가 약하면 수정은 잘 되는데 과일 키우기가 힘이 든다. 어렵죠? 그 바란스를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이 우리 사장님이 요 라인에다 잡아놨어요. 이제 여기 오면 무조건 수정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여기서 피는 꽃들은 100%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수정이 된 거 있겠죠. 이것도 키우시면 돼요. 대신 요 밑에서 나오는 것들은 잘라줘라. 암꽃을 따고 요 위에 넘어서는 것들을 피는 것들은 13마디 이상이 되는 거죠. 13마디 이상에서는 수정을 시키셔도 된다. 여기다 100% 수정을 시켜야 돼요. 여기다가 요 라인에다가 여기다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다 뭐 이제 꽃이 피겠죠.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뭐 시켜버리면 이제 나가버리죠. 나가면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일이 이제 엄청 많아져 버리죠.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이놈이 이렇게 세력이 센 데다가 수정을 시키려고 딱 자리 잡아놨는데 비가 엄청 내려버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물을 한꺼번에 많이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째요? 막 차고 나가버린 거죠. 막 달려. 여기서 수정도 안 걸리고 막 나가고 다시 집어넣고 수정시키려니까 세력이 너무 세고 일이 많아지죠. 근데 요때 이렇게 초세를 세게 가는 게 아니고 좀 가느다랗게 가도 나중에 수박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물하고 양분을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정시키는데 훨씬 더 수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센 것보다는 약하게 가도 비가 오더라도 약한 것들은 더 강해지는 게 강도가 틀리겠죠. 그래서 얍실얍실하게 가도 나중에 수정을 1차가 수정이니까 수정을 여기다가 라인에다 수정을 시키고 나서 비배하고 물하고 물 관리하고 비배 관리를 해주면 충분하게 수박을 키울 수가 있다. 안전하게 가자는 겁니다. 저렇게 세력이 세면은 물론 수박은 크지만 작년처럼 안 도와주면은 엄청 힘들어진다. 저 봐보세요. 고개 바짝 들었죠? 이러면 수정발이 안 먹혀요. 수정발이 안 먹히니까. 나는 이렇게 했어도 다 했어. 다 했어. 그건 우리 사장님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건 사람들만의 노하우가 있어. 근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걸 감당을 못 해요. 안 돼버립니다. 수정이 안 되고, 건너뛰어버리고, 안 된다. 이놈을, 요것도 좋지만, 요것도 더 숙여둬야 돼. 여기서, 이제 꽃 피려고 하면 요놈을 쳐야 돼요. 거기 인상가리를 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같이 비대, 저런 걸 쳐요. 쳐가지고, 훅 떨어뜨려야 돼. 훅. 여기 땅을 기게끔 만들어줘야 돼. 땅을. 축 떨어뜨려요.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야 꽃이 수정이 잘 먹습니다. 저 나도가 비 와본다. 지금 만약 여기서 비 와버린다. 그럼 난리 납니다. 난리 나고. 왜? 뿌리가 다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럼 물 먹어버리면 양분하고 같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려요. 그러면 수정이 안 돼버리죠. 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옛날에는 가능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좀 상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정이 끝나고 나서 내가 비례 관리를 하는 스타일로 다시 옛날의 기본으로 가주셔야 된다. 왜? 기후변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과법무죠. 과법무. 암꽃 건너뛰기 왜 과법무가 나? 세력이 세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또 붕소결핍이 겹칠 때, 그 다음에 수정장애, 총체, 잠원지 응애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런 데서 세력이 세진다. 암꽃이 건너뛰어 버린다. 이렇게 떨어뜨리죠. 더 떨어뜨려야 됩니다. 더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거 안 커도 돼요. 축 떨어져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럴 때 나 같으면 한 번 더 쳐요. 한 번 더 친다 이 말입니다. 요때는 이것저것 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세력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지금 바짝 말라 있잖아요. 지금 바짝 말라 있죠. 바짝 말라 있으니까 다행히 이렇게 지금 고개를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세력이 안 살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비가 와버렸다. 비가 와버렸다. 하게 되면 이제 얘놈이 이렇게 이제 바짝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저것도 세력이 세다. 고개가 적게 대가 굵잖아요. 이파리가 크잖아요. 이 세력이 센 겁니다. 그래서 꽉꽉 눌러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너무 가물면
너무 가물면은, 이렇게 이제 너무 가물면은 이 숯꽃의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버려요. 아까 그랬죠. 35도가 넘어가 버리면 고온을 받게 되면은 숯꽃의 꽃가루가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가물어도 안 돼요. 솔직히. 너무 가물어 버리면 안 되고, 항상 두둑에 60에서 70%의 수분이 유지가 되면 꽃가루, 숯꽃의 꽃가루가 잘 나오는데, 너무 가물면은 또 꽃가루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점적시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점적시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부분이 점적시설을 해 주셔야 돼요. 해 줘야, 왜? 옛날에는 그냥 적당히 또 비가 와주고, 수정 끝나면 비가 와주고 했는데, 또 고랑에다 물 대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서 내가 분사호수를 깔든, 점적을 깔든, 점적도 하나만 깔지 말고, 깔 수 있으면 2줄을 깔고, 아니면 분사호수 물이 많이 나오니까 한 줄을 깔든가 해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을 해가지고, 너무 가물 때는 물을 살짝 줘야죠. 살짝 줘야 숯꽃의 꽃가루 활력이 좋아지고 암꽃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여기다 수정이 다 됐겠죠? 수정 싹 시키고 이제 뒷순을 정리를 하죠. 이렇게 뒷순 정리를 했어요. 뒷순 정리를 해. 예. 여기서도 이게 세력이 세다, 비가 온다 하게 되면 얘들이 고개를 바짝 듭니다. 바짝 듭니다. 질소기가 많다는 거죠. 많이 들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과비대가 떨어져요.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서도 세력이 좋아지면은 요 부분 순정리를 하면서도 여기다가 인상가리, 아까 비대바로 인상가리를 확 쳐버리세요. 확 쳐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요 뒤에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요. 뚝 떨어지게. 예. 여기 드는 게 아니라 쭉 쳐지게. 그러면 여기에 있던 양분들이 과일 쪽으로 이동돼서 애들이 과일이 초기에 5일이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5일에. 예, 5일 동안에 내가 이 세포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안에 수정이 되고 나서 세포수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나중에 국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인상가리 비료나 비대마루를 치실 때 수정 전에 치는 것도 좋지만 수정이 끝나고 나서도 뒷순이 세력이 세면은 이 뒷부분에다가 강하게 한번 때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때려버리면은 여기 있는 양분이 과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과가 초반에 쭉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큰 수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억제가 되니까 순도 좀 늦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순도 늦게 나오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수정이 돼 있는데 내가 먼저 순정리하고 집어넣는 분들이 있고 젓갈을 하고 집어넣는 분들이 있고 뭐 다 우리 사장님들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할 대로. 근데 어떤 것이 정품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뭐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초세가 떨어진다 하면은 초세를 떨어뜨려 가지고 수박이 이쁜 것만 나 적과하고 나서 순을 돌려 넣는 것도 방법이고, 예. 나는 일이 딸리는 것 같다. 사람이 부족하다면은 여유 있을 때 하나는 자르고 두 손을 집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세 손 다 집어 넣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예. 그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앞에는 입수가 확보가 됐죠. 35장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 뒤에도 최소한 35장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파리가. 몇 장 확보되더라고요? 35장. 그래서 앞에 35장, 뒤에 35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박이 크면서 시드름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5장을 하려면 여기서 세 순 다 잘라버리면 합쳐도 20장밖에 안 돼요. 20장도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구가 비대가 되면서 이파리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딸리니까 잎을 양분을 만들어 포도당을 충분히 공부했는데 잎수가 부족. 크기에 비해서 수박이 크는 거에 비해서 양분이 딸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시드름병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충분한 입수를 한다. 그래서 하나를 자를 것인가, 2개를 자를 것인가, 3개를 다 자를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수박이 달린 뒤로 입수를 최대한 35장 정도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안전하게 가셔야 된다. 안전하게. 어떤 분이 세 손 다 잘라가지고 나는 괜찮아. 그래서 옆에다가 세 손 잘라도 돼. 예. 근데 다 틀리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왜? 초기에 뿌리를 잘 내리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물하고 양분을 잘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다 틀려요. 그럼 내 밭에 맞게끔 내가 비료라든가 탭이 내 밭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를 알고 내가 하나를 자를 것인가, 2개를 자를 것인가, 아니면 세 손을 하나도 안 자르고 세 손을 집어넣을 것인가를
판단을 우리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옆집에서 새순 다 잘랐다고 해갖고 나도 새순 다 잘라버리면 안 된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초세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순을 죽여주고 초세를 완만하게 해줘야 이 암꽃이 크고 좋은 암꽃이 나오고, 예, 좋은 암꽃이 나오고, 주두도 3개 정도, 큰 3개 정도, 예, 그래야 배꼽이 적어요. 근데 4개 나온다. 4개 나오면은 배꼽이 좀 더 커집니다. 배꼽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3개 정도. 그리고 이게 암꽃이 피고 이제 숫꽃, 꽃가루가 벌들이 와가지고 숫꽃을 묻히고 여기다가, 예, 꽃가루를 많이 묻어야 돼요. 많이. 첫 번째는 큰 수박을 만들려면 꽃가루가 많이 묻어야 돼요. 많이 묻을수록, 예, 이제 얘들이 여기다 묻히면은 발화가 돼요. 발화가 돼갖고 화분간이 신장이 되고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안에서, 예, 극핵을 핵들하고 만나가지고, 예, 수정이 되는 겁니다. 수정이 돼요. 수정이 되고 나서 이제 세포수가 많아지고 나서 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커져요. 예. 그래서 이 좋은 암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세가 세면 셀수록 암꽃이 적어지고, 예, 숫꽃의 꽃발 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력을 완만하게 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의 밸런스를 맞춰야 크고 좋은 암꽃을 만들어낸다. 근데 세력이 세면 어떤다? 암꽃이 적어진다. 적어지고 수정발이 잘 안 먹힌다. 그래서 여기 수정하는 겁니다. 저 화분에 하면은 한번 신장이 돼갖고 이제 이 안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죠. 네, 수정이 되면 씨앗이 형성이, 배가 형성이 되죠. 네, 씨앗이 형성이 돼요. 씨앗이 형성이 되면서 씨앗에서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옥신 호르몬이라든가 지배에 있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세포가 이제 비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커지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이거는 네일필 암꽃이고, 얘는 펴가지고 이제, 숫꽃이 이제 갈뱅이 됐죠. 꽃가루 활력이 떨어져 버린 거죠. 예. 자, 요거 중요한 게 뭐냐. 요 오늘 피면, 오늘 암꽃이 폈어요. 그 밑에는 숫꽃이 안 펴요. 예, 안 핍니다. 예.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우리가 돌리고 나서부터서 밑에 7, 8마디 밑에까지는 따시더라도 그 위에 있는 숫꽃은 따시면 안 돼요. 예. 숫꽃이 있어야 숫꽃에서 꽃가루가 피면서 꽃가루가 나와야 벌들이 이 꽃가루 냄새를 맡고 와서, 예, 수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숫꽃도 너무 많이 따버리면 안 된다. 외국인들 따라하니까 다 따버리신 분 있어요. 옛날에 막 그랬어요. 예, 지금은 좀 덜 하지만, 예, 이런 것들을 확인을 시켜준다. 요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요게 피죠. 요런 필 때는 같이 펴져요. 그럼 이런 꽃가루 활력이 가장 좋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꽃가루를 갖다가 묻혀주면은 수정이 최고로 잘 된다. 꽃가루 양이 많이 묻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처럼 세력이 세면 얘가 기형이 돼요. 암꽃 자체가 기형이 돼버리고 적어져 버려요. 세력이 세면 또 이렇게 양전화가 나와요. 암꽃하고 숫꽃이 같이는 양전화가 나와요. 그러면은 세력이 세면 배꼽이 커져버려요. 이렇게 배꼽이 커져 이런 기형과들이 나와버려요. 예, 이 양전화가 되면은. 예. 그리고 이렇게 기형이 되는데다 수정까지 잘 안 되면 이렇게 기형과들이 많이 어깨가 빠지는 이런 기형들이 있죠. 왜? 수정이 여기서부터서 수정이 돼갖고 내려가는데 여기는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부위겠죠. 요 부위 수정이 안 되니까 여기 비대가 안 되는 거죠. 비대가 여기는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가 신장이 돼서 커지는데 여기는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커져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기형과 발생이 돼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과실 비대의 원리를 보면, 자, 수정이 되고 나서 세포 수가 증가가 됩니다. 세포 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저장 물질, 당도를 올리는 포도당이 축적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초기에 수정 직후, 수정 초반에 이 과실 세포 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 과실 세포 수. 예. 그래서 배과액이 빠르게 분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질소가 과다하면은 척과가 불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세력이 세면은. 그 다음에 또 붕소라든가 칼슘이 결핍이 되면은 수정하고 세포 분열을 저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붕소가 아까 잎에 있는 이 포도당을, 예, 과실로 이동을 시키고, 예, 그래서 포도당 이동을 시켜 포도당이 많아야, 예, 세포 분열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붕소라든가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 수정이라든가 세포 분열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크는 과정에서 인산가리만 치는 게 아니고 초반에 칼슘제를 좀 쳐가지고 칼슘제 붕소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칼슘제를 쳐주게 되면은 나중에 수정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기에 요 세포수를 못 늘려놓으면 아까 그랬죠.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서 뒷순이 세력이 세지면 이 세포수가 많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를 순을 죽여주면 거기에 있는 양분이 과일적으로 이동해갖고 세포수를 많이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수박이 커지는데 뒷순이 팍 올라쳐버리면 이 과 쪽으로 가는 이 포도당이 적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과를 만드는데 오히려 잎은 무성해지는데 잎은 무성해지는데 수박은 비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비대기가 되죠. 비대기.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커져야 돼.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주먹만 해줬을 때 이제 달걀만 해줬을 때부터서 이제 물을 이 주둑 속에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공급을 해서 물이 올라와야 세포, 그 팽압에 의해서 세포가 분열이 되고 세포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수박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커집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적과할 시기가 되고 나서 바로 물을 대주고, 물을 대줘야죠. 그리고 영양분은 초세를 봐가지고, 아까 그죠? 초세가 센 데다가 비료를 너무 빨리 줘버리면 초세가 더 세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영양분을 줄 때 만약에 추비를 먼저 줘야 되겠다 했었을 때는 초세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때 이제 질소의 함량을 높은 거를 줄 것인가 아니면 가리의 함량을 높은 거를 줄 것인가를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세가 좀 세다. 초세가 세면은 NK 질소와 가리질 비료를 주는데 질소하고 가리가 들어있는 1대1짜리 비료. 뭐 우리 이삭거름 같은 것도 17-16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비료를 주고 물하고 같이 주면은 초세도 완만해지고 과가 커지는 원리가 되고. 근데 나는 초세가 약하다. 수정이 끝났는데 초세가 약하다. 초세가 약할 때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NK 비료, 질소 함량이 높은 NK 비료가 있어요. 질소를 줘야 이파리도 초세가 있으면서 그 가리가 잎에서 맺는 포도당을 과일도 키우면서 초세가 안 떨어지는데, 그래서 만약에 초세가 약한 데다가 가리질 비료를 많이 들어있는 걸 줘버려요. 그러면은 잎에 있는 이 포도당을 과일 쪽으로 이동을 시키니까 이파리 초세가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근데 앞으로도 수정이 끝나고 나서 30일 동안 키워야 되는데 그 30일 동안에 이파리 초세가 유지를 하면서 이 포도당을 가리 성분이 과일 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초세가 약해져 버리면은 이제 양분,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비대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서 물을 주면서 내가 비료를 질소의 함량이 많은 걸 주느냐, 가리 함량을 많이 주느냐는 내 밭의 초세에 따라서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리가 당이죠. 아까 이파리에서는 포도당. 삼투압을 해주시고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칼륨, 세포 내 삼투압을 상승시키고 수분을, 물 올라오죠. 물을 이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세포가 팽창이 돼야 커지는 거다. 과실이 커지는 거죠. 근데 칼슘은 세포 벽을 단단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해주면 세포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수박 자체가 단단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대가 어떠냐? 비대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 시기에는 칼슘제를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 왜? 세포가 너무 단단해져 버리면은, 자주 줘버리면은 비대하는데 조금의 장애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비대는 세포 수하고 내가 초반에 세포 수를 얼마나 만들고 당 이동을 많이 시키고 수분 공급을 많이 해주고 가리를 공급을 해줘야만이 수박이 큰다. 근데 수분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면 물이 줬다가 가물다가 또 물이 왔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과비대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기형과 발생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후기에 이제 저장물질 축적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후기에는 이제 당도가 올라가야 되죠. 당도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 당을 만드는 게 아까 포도당이라 말입니다. 포도당. 동화산물이 이 포도당이 과일로 이동이 돼야 돼요. 그럼 수확 열흘 전, 15일 전에 당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는 이제 이 포도당, 햇빛을 많이 보게끔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고, 그 포도당을 바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가리예요, 가리. 예, 가리를 충분하게 줘가지고 당도를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물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예. 당도 올리는데 후기에 가고 당도 올려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많다. 물이 많으면 물이 흡수가 많아지는 거죠. 수박은 좀 더 커지지만은 당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후기에 가서 수확의 열흘 전이나 15일 전에는 물을 끊어주는 거죠. 물을 끊어주고 이제 광합성에 의한 포도당을 가리질이 과일적으로 축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 당도가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또 호르몬이 또 역할을 해요. 호르몬들. 옥신 호르몬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척과를 잘 시켜줘요. 척과를 잘 시켜주고 세포를 신장을 촉진시키고 지베레린도 세포를 신장을 해요. 과실을 비대시켜주는 이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카이닌은 세포 분열을 촉진을 시켜요. 세포수를 분열을 촉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과일을 비대를 시킨다. 신장을 촉진을 시킨다. 옥신, 지베레린, 사이토카이닌. ABA는 성숙 조절, 과속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르몬들에 의해서도 작용이 된다. 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한 가지로 해서 과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 작용, 수분, 그 다음에 영양분, 그 다음에 포도당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과가 비대가 되는 거지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이 한다. 그래서 이제 과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파리에 있는 이 포도당들이 과일 쪽으로 이동이 되고 세포가 신장이 되고 커져야만이 결론적으로 수박이 커진다. 그래서 동화산물이 주간에는 4분의 3, 야간에는 4분의 1 정도 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박은 과일에서 당기는 힘이 강해. 이 수박이 크면서 양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세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못 살려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기 전에는 내가 비료를 살짝 주면은 초세가 막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나 비대가 된 이럴 정도 커진 상태에서 초세가 떨어져 버리면 다시 수박을 일으키 세우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왜? 얘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아까 말씀드렸죠. 요 크기를 빨리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달걀만하게 빨리 켜야 요게 이제 요만큼 큰 게 전체적인 과실 크기를 결정을 해버린다. 한 일주일 되면 이만큼 커버리죠. 한 5일 되면 이만큼 커요. 이 시기 때 이만큼 키워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크려면은 잎에 있는 이 포도당들이 이동이 돼서 축적이 되고 세포수가 많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포가 신장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질소가 과다해버리면 아까 뒷순이 초세가 세져버리면 얘들이 올 수 있는 양분이 아니고 영양생장으로 다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대가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뒷순을 인상가리를 쳐가지고 이쪽으로 양분을 해서 초기에 수박을 키워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키워서 자르냐 아니면 좀 일찍 자르냐는 아까 말한 초세에 따라 틀립니다. 초세가 세다. 그럼 좀 이만큼 키워서 잘라도 상관없겠죠. 근데 초세가 약한데 이만큼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세가 더 약해지죠. 못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 키우고 나서 물하고 양분을 줘야 되는데 이거 적과하니라고 적과 다 끝나고 나서 물하고 양분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늦어버려요. 얘가 수정이 끝나고 5일 안에 이만큼 이 주먹만하게 키워야 되는데 적과를 너무 늦게 해버리면 물을 끝나고 적과하는데 물 주고 적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고라니까 물 주고 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적과 시기를 너무 크고 키웠을 때 늦게 하면 안 된다. 빨리 최대한 이만큼 됐을 때 해주고 바로 물하고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탄력을 받아서 수박이 쭉쭉 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쭉 크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늦게 하면은 잎 초세가 떨어져 버린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비료 주는 부분들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정품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당도를 올릴 때는 이제 물이죠. 그래서 아까 나 후반기에 가서 물을 줄여주라는 거고. 자,
건전한 이확보 한 장당 150에서 200g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파리 한 장이 150에서 200g. 그럼 10kg를 만들려면 최소한 70장의 굵고 큰 이파리가 70장 정도가 필요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35장 뒤에 35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정된 과일 아래 입은 길이 성장하고 크기를 결정을 하고 뒷파리 이파리들은 부피 살을 찌워주고 품질 당도를 높게 해준다. 예.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이 합성이 되고 과실로 이동이 되어야만이 그러면 이파리 숫자가 많고 클수록 양분을 이 포도당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결론은 과일이 커지고 당도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은 오존 중에 다 일어나요. 오존 중에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아침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수박을 심을 때 자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그러면 심는 자리를 동쪽에다 심을 것인가? 예. 아니면은 서쪽에다 심을 것인가? 예. 예.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비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겠죠. 예. 오전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되겠어요? 자, 동쪽에다 심었고 뒤로 빼갖고 이렇게 가면은 서쪽에가 수박이 달리죠. 수박이 달리겠죠. 예. 그러면 요 이파리들, 요쪽에 있는 이파리, 요 갔다가 다시 이파리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오면 오전 햇빛을 많이 이파리들이 보는 거죠. 그 양분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과를 키워주고. 또, 오후에 해가 넘어가면 오후의 햇빛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뭐에 영향을 미치냐? 수박을 다이렉트로 비치게 되면 오후 햇빛이 다이렉트로 비치면 온도가 올라가요. 수박이 온도가 올라가요. 튀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서쪽에다 달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차광망을 어디다 씌워야 되겠어요? 동쪽에다 씌워야 되겠습니까? 서쪽에다 씌워야 되겠습니까? 서쪽에다 씌워야 되겠죠. 예. 왜? 아침 햇빛은 봐야 되고 오후 햇빛, 그 강한 햇빛을 덜 받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쪽에 심어서 서쪽에다 달리고 예. 우리 차광망 자체를 서쪽에다가 치워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뒤순 정리를 하고 집어넣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물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면 안 살아나죠. 처져갖고 안 살아나요. 예. 근데 수박은 한참 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제 집어넣고 예, 따주고 물하고 양분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초기에 보식을 늦어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자, 물을 줍니다. 물을 줘요.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장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준대. 이제 비례 시기에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대줬어요. 그러면 뿌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물을 먹고 수박이 커진다고 했어요. 커졌어요. 예. 근데 이게 수박이 클 때는 이렇게 물을 줘야 되지만 결론은 수확 시기에 가서 이렇게 물이 안 빠지면 비가 와서 물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때도 물을 흡수를 하겠죠. 물을 흡수를 하면은 또 3차, 4차 생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박이 커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커지는데 수확기 때 가고 물이 안 빠지고 비가 와버리면 수박이 또 커져요. 근데 거기에 비료기가 땅속에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으면은 빵빵 터져버립니다. 열과가 나와요. 근데 다행히 비가 왔는데도 이파리가 초세가 좀 수그러들었다. 엽색이 좀 연해졌다. 그러면은 터지는 게 덜 나옵니다. 터지는 게 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당도가 떨어져 버려요. 당도가. 당이 떨어져 버려요.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당이 안 올라가서. 네.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는 이 물이 아무 필요짝이 없다. 물을 빼줘야 된다. 물이 고이면 안 된다. 이러다가 수박에 물이 많아요. 이파리가 초세가 떨어졌어요. 그럼 수박에 물을 당겨 먹었어요. 그러다가 햇빛은 뜨거워. 그때 뜨겁잖아요. 그러면 수박의 온도가 올라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안에가 뭐가 발생이 되냐? 피수박 돼버립니다. 피수박. 2, 3일 만에 피수박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우스 하시는 분들, 옛날에 제가 논산이나 부여에 처음에 한 30년 전에 하우스 할 때는 그냥 하우스에다만 해갖고 수박을 재배를 했어요. 재배하니까 하우스는 비를 안 맞추잖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잘 키워서 수박이 수확 시기가 됐어, 수확 시기가. 근데 비가 와. 비가 오는데 고랑으로 떨어지잖아요. 고랑에 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고랑에 비가 맞잖아요. 근데 수박 뿌리가 고랑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빨아먹어버리니까 이제 내일 모레 나가야 되는데 물을 먹으니까 당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날씨가 뜨거우니까 피수박으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운데다 뭘 설치를 하냐? 이제 비닐을
양옆에 두꺼운 비닐을 검정색 비닐로 해가지고 위에다가 고랑과 고랑 사이에다가 이제 비닐을 깔아버린 겁니다. 설치를 하는 거죠. 왜? 비가 오더라도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을 만들어서 그 뒤로는 다 고랑 가면 가운데 이렇게 다 포장이 돼 있죠. 검정색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 방법을 마지막에 수학기 때 가가지고 여기다 비닐을 깔던가 뭐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죠.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제일 좋은 거는 배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다 비닐을 깔던가 아니면 요 비닐을 크게 해가지고 여기다 접어놨다가 수학기 되면 여기까지 해갖고 꽂을 대로 꽂아준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기 때 제때 수학을 해가고 작년처럼 그런 피해를 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렵죠? 이제 이거 뭐냐 수학기 때 가서의 얘기입니다. 수학기 때 가서의. 그래서 수박을 키울 때는 당연히 이렇게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수학기 때 가서 배수가 안 되면은 다 커가지고 다 컸죠 이제 다 커가지고 그러면 내가 7월 말일날 수확을 한다. 그러면 7월 한 20일부터서는 서서히 잎색이 연해져야 돼요. 잎색이 연해져가지고 잎색이 연해진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포도당이 가리질이 질소기는 떨어지고 이 포도당에서 당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뽀에나 이렇게 허연 분이 생기죠. 분이 생기면서 당도가 올라가지고 서서히 약해지면서 수확 시기에 대해서는 이파리가 좀 널널해야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바로 수확을 해가지고 가고 당도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확기 때 가고도 이파리가 싱싱하게 살아있어. 수확기 때 가고 싱싱하게 살아있으면은 수확도 늦어지고 나중에 비가 오면 열과가 발생이 되고 당도도 또 안 올라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비배수를 딱 7월 20일까지 가서 이파리가 노래지게끔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이제 그런 부분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박의 초세를 봐가면서, 자, 질소를 많이 주면은 이파리가 세지고, 가리질을 많이 주면은 수박이 커지는 거예요. 수박이 커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세를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두껍게 가냐 아니면 얍실하게 가느냐. 그래서 얍실하게 가야 돼. 얍실하게. 그렇게 하고 수정이 끝나고 나서부터서 이제 이파리 초세하고 과일을 같이 키워야 돼. 같이.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초세를 세게 갔기 때문에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덜 힘들죠. 쉽죠. 왜? 초세가 세니까 과를 키우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수정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을 지키자는 거죠. 초세를 완만하게 가고 나중에 수정이 끝나고 나서 아까 적과를 최대한 우리가 주먹만 해줬을 때 빨리 적과를 하고 물하고 양분을 줘가면서 초세도 살리고 과일도 키우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주시고 후반에 가서는 이제 비료기가 떨어져 줘야 된다. 이 시기가 오면은 이제 다 컸어요. 크고 마지막에 한번 3차 비대가 일어나요. 수박이 수정이 되고 15일 동안에는 이게 키가 커요. 쑥 크다가 그 15일 한 30일까지는 또 옆으로 이렇게 살이 쪄요. 살이 찌고 나서 이제 10일에서 15일 남았죠. 수확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당도가 올라가면서 또 몸이 한번 불어요. 몸이 쫙 붑니다. 그래서 그게 3차 비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한 1kg씩 늘어나요. 1kg씩. 지 스스로가 1kg씩 늘어납니다. 근데 1kg가 늘어나느냐 아니면 그대로 멈추냐는 이제 그때까지의 이파리의 초세를 내가 유지를 시켰냐 못 시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요.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비배를 최대한 빠르게 물하고 양분을 주면서 질소하고 가리의 함량을 내가 질소로 좀 많이 초세가 약하신 분들은 질소 함량을 많이 주면서 가리를 줘야 되고 초세가 세신 분들은 질소 함량을 줄이고 가리 함량을 좀 더 많이 줘야만이 초세를 완만하게 하면서 과일을 키운다. 근데 초세가 센 데다가 요소나 유한이나 질소가 많은 비료를 줘버리면은 초세는 더 세지고 과는 적어지고. 근데 우리가 30일 안에 결정이 되잖아요. 30일 안에. 그죠? 30일 안에 결정이 되는데
수박을 이만큼 키워야 되는데, 예? 근데 너무 가리질만 많이 줘버리면 이파리 초세가 빨리 사그라들어 버리고, 예. 근데 또 질소 비료를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이파리만 무성해지고 수박이 안 커져 버리고, 예. 그래서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줘야 된다. 이거를 항상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질소 비료하고 가리질 비료, 다른 비료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질소 비료를 많이 줄 것인가, 가리질 비료를 많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얘들이 크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빨리 수확 숫기를 땡기고 싶다 하면은 가리질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 됩니다. 가리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 아까 가리 비료가 입에 있는 이 포도당을 과일적으로 이동을 시켜준다 했죠, 그죠? 예. 그러면 가리질이 많이 줬으니까 이 잎에서 있는 포도당을 많이 이동을 시켜버려요. 많이. 그러면 이파리 초세가 빨리 노화가 돼버리죠. 노화돼요. 예. 그러면은 수확기가 빨라져 버립니다. 이렇게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땅 속에 너무 내가 퇴비를 많이 줘가지고 질소기가 계속 늦게까지 이렇게 버텨줘. 예. 그러면은 추비를 줄 때도, 수정이 끝나고 추비를 줄 때도 퇴비가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질소 성분을 거의 안 주다시피 하고 가리질 비료로 줘가지고, 예, 초세를 완만하게 유지를 시켜가면서 수박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 끝나고 나섰을 때 티순, 아까 말했죠. 티순이 세게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처지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내가 비료, 질소기를 많이 줄 것인가 아니면 가리질을 많이 줄 것인가를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예. 참 신기합니다. 저도 그분들하고 내가 하면서도 야, 내가 그러면 이제 농가분들이 가장 근심이 뭐냐면은 과를 키워야 돼. 이제 수확량을 많이 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예. 그러면은 비대제라는 걸 쳐요. 비대제를 치거든요. 그럼 비대제라는 것들은 호르몬성이 들어있는 비대제도 있고 일반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비대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은 과일은 커져요. 근데 커진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잎에 있는 아까 탄소 도장화 적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과일 쪽으로만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잎초세가 많이 떨어져 버리고, 예. 또 그래서 농가분들이 그 기가 얇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 주면은 과가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주고 두 번 줘. 그러니까 과 쪽으로 막 양분 이동이 되는데 아직 수확을 하려면 내년 5월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두 번 연속 줘버리니까 이위에 있는 이파리가 초세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때까지 못 가고 이제 2월 말 3월 달에 끝나버리죠. 그러면은 겨울 내내 불 때 가지고 5월 달까지는 따야 되는데 못 따버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시드름병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시들어져 버리냐? 왜 마지막에 가서 시들어 버리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과. 예. 첫 번째는 그야말로 연작장에 의해서 토양 속에 후사름균이 많아져서 뿌리에 검은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이 뿌리 썩은 병이 오게 되면은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위에서 급성 시드름이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뿌리가 아까 그랬죠? 신근성인데 위에만 분포가 되는 거예요. 청근화가 되는 거죠. 청근화가 돼서 8월, 7월 달 가면 엄청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은 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뜨거우면 지온이 올라가요. 지온이 올라가면 뿌리가 땅속 밑에 있으면 지온의 영향을 덜 받는데, 위에 온도를 덜 받는데, 위에만 있으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위가 뜨거워져. 우리 비닐이 닿으면 뜨거뜨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가까이 있는 뿌리들이 이 호흡작용을 제대로 못해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병이 돼서 뿌리가 약해져 버립니다. 그게 버티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시들어지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잘 크다가 아까 그죠? 티순을 정리를 하는데 초세를 보고 내가 뿌리를 얼마나 내렸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티순을 내가 하나 자를 것인가 두 개를 자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도 안 자르고 집어넣을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두 개를 잘라버리거나 세 개를 잘라버리고 하게 되면은 뒤에 입수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뒤에 입수가 부족해지니까 수박이 크면서 잎에서 양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클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못 버티니까 오그라들면서 시들어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오히려 연작장애보다도 뿌리의 합부와 아니면 뒤에 이파리 숫자가 적어서 시들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파리가 약해지니까
이파리가 약해지면 뭐가 달라져? 흰가루가 달라붙어버리죠. 이파리가 약하니까 응애가 또 달라붙어버리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흰가루라는 응애가 와버리면은, 예, 밑에서부터 오잖아요. 심어놓은 자리에서부터 오잖아요. 그죠? 심어놓은 자리에서부터 와서 막 위로 번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노화가 촉진이 되기 때문에 버팀성이 더 떨어져 버리고 수박이 안 커지고, 예, 시들어져 버리고, 예.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던 거, 예, 소득을 많이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겁니다. 과학입니다. 농업은 과학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뿌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파리 숫자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물하고 양분을 내가 어떻게 줄 것인가. 예, 예.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확기가 되면은 이제 잎색이 서서히 연해지면서 당이 쌓여야만이 고품질의 수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들어지는 거죠. 이파리 오그라들고 시들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 생명이 멈춰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비품이 돼버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 오그라들죠. 이파리 왜 오그라들겠어요? 왜 오그라들어요? 예. 수박이 끌어당기니까 그런 겁니다. 수박이 약물을 지가 크기 위해서 이파리에 있는 약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파리가 오그라드는 겁니다. 지가 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심해지면. 그러면 이런 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최대한 덜 시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수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수분하고 양분을 조금씩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수확에 가까워졌을 때까지는 물하고 양분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수분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 했잖아요. 수분 스트레스 말려버리면, 나 이러다가 물을 안 줘버리면은 더 노화 속도가 빨리 더 오그라들어 버립니다. 물이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이 많아져 버리죠. 후반에 가서도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뒤에 잎 정리를 하고 수분 유지. 이제 수정이 끝나고 나서부터서는 어찌됐든 간에 그 전부터죠. 뿌리를 내리고 나서부터서는 두둑 속에가 항상 70%의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두둑을 봤을 때 이 중간 부위 있죠. 중간 부위가 수분이 한 70%의 수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 수확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그 수분이 유지가 되고 수확 일주일 전부터서는 이제 그게 말라 들어가야 돼요. 말라야만이 당이 상승이 되는 겁니다. 당도가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는 물하고의 연관이 깊다.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물이 적어지면은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비료기가 독해져요. 이시가 올라갑니다. 이시가 올라가면은 그 비료기가 올라가서 당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기 요 부분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요 이파리를 봐보세요. 너무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뒤에 이파리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돌아와서 여기까지 여기가 수북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없어요. 편하긴 하죠.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나 수박은 크질 않는다. 돌아서 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반에 갔었을 때 여기 뿌리예요. 수박 뿌리예요. 수박 뿌리. 비가 오니까 막 뿌리가 나오죠. 뿌리가 막 나와요. 수박 뿌리예요. 그럼 이 수박 뿌리에서 수분을 끌어당긴단 말이죠. 끌어당겨서 저게 빨리 말라줘야 되는데 계속 물이 들어가게 되면 당도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저렇게 하다가 세력이 센 데들은 또 열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농도장애입니다. 농도장애.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옛날에 한참 황 유행할 때 이거 황만 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때이죠. 그 황을 좀 한낮에 좀 뜨거울 때 쳤겠죠. 양을 좀 많이 쳤겠죠. 그러게 되면은 이 박과작물들은 황이나 구리 제품에 되게 민감해요.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뜨거울 때 치시면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치더라도 저녁 때 선선할 때 쳐주셔야지. 그 웬만하면은 안 치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갖고 표피가 이렇게 다 자국이 생겨버리잖아요. 삶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비품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약을 치실 때 약을 치는데 우리가 이제 적게 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쳐버리고 9시 되면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면적이 많으신 분들은 새벽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12시, 11시, 12시까지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친 데는 덜하지만 낮에 치게 되면은 고온에 의해서 얼마나 뜨거워요. 7월달에 그죠? 30도, 35도가 넘어가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농도 장애가 나와버리는 거죠. 야근 정량을 탔다고 하더라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농도 장애가 나오는 겁니다. 탑은 익어버린 거예요. 물기가 여기 말라줘야 되는데 약을 치면서 물기가 싹 말라버려야 되는데 물방울이 떨어져 있으니까 햇빛에 의해서 디어버리는 겁니다. 물방울이 맺혀져 있으면 햇빛에 의해서 디어가지고 이렇게 자국이 형성이 돼버린다.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비품이 돼버리면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또 손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나죠. 그거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칼슘하고 붕소, 마그네슘인데 이 당도가 올라가면서 칼슘하고 물론 가리가 포도당을 갖다 실어다 날려주기도 하지만 이 칼슘 자체가 또 요구량이 높습니다. 또 마그네슘 요구량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땡겨요. 그러면은 이게 부족해지면 어쩌냐? 칼슘이 부족하면은 하엽에서부터서 노래져 버려요. 하엽에 심어놓은 자리 있죠? 심어놓은 자리에서도 노랗게 타고 올라가요. 근데 또 마그네슘이 이때 이제 우기에 가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은 수박이 달려있는 바로 위에 이파리에서부터서 이 마그네슘을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하고 퍼석퍼석해져 버리죠? 퍼석퍼석해져 버려요. 그게 급성으로는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이파리가 마그네슘 결핍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깁이 우리가 밭 준비를 하실 때 황산고토 있죠? 황산고토 항상 마그네슘이에요. 그거를 200평에다가 한 포 정도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한참 비대가 되는 시기에 고랑에다가 또 뿌려가지고 뿌리에서 흡수해가지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기비에서부터서 후기에 수박이 비대는 시기에도 그 황산고토를 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황산가리도 뿌리라고 하잖아요. 황산가리도. 가리. 이제 세력이 세가지고 수박을 키우기 위해서 아까 가리는 고랑에다 줘도 되고, 근데 녹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녹아야. 아니면 연면살포. 약을 치실 때 이제 농협이나 가면은 마그네슘 있죠? 마그네슘을 약하고 섞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가서 이파리가 한꺼번에 확 사그라드는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도가 올라가면서 이 마그네슘하고 칼슘이 굉장히 많이 요구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이 이제 30일째부터서 이 맛을 느끼게 하는 자당이 급속도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요 이파리들이 이제 7월 한 20일째부터서는 서서히 연해지면 이제 수박의 당도가 올라가죠. 기술자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진짜 기술자예요. 가보면은 수학계에 가면 이파리가 전체적으로 널널해집니다. 그러니까 늦출 수가 없잖아요. 제 시기 때 따갈 수밖에 없죠. 근데 수학계에 가면 이파리가 싱싱하게 살아있어. 그러면 따라오시는 분들이 이제 일단 급한 집부터 가지. 급한 집부터 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늦어지네. 내가 늦어져다 비라도 와버리네. 그럼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사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후반에 가서는 이제 한 열흘 전부터서는 잎색이 서서히 연해진다. 근데 아까 그 마그네슘이 부족해버리면 요 달려있는 요 이파리가 마그네슘 결핍이 급성으로 온다 이 말이죠. 그럼 요런만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파리까지 와버리면 여기에 있는 요 이파리에서 이제 밑에서 끌어올라오는 수분을 증산작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수박에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해요. 열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파리가 타버렸기 때문에 이파리가 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열을 빼낼 수 있는 이파리가 부족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햇빛을 받게 되면은 피수박으로 돌 수 있는 조건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쁘죠?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